안녕하십니까. 저희 글의샘은 이번 학기 동아리 활동으로 썼던 다른 부원의 단편 소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올해의 글리처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모건입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익숙해져 간다는 것은 이라는 소설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이 소설은 마침내 인간이 죽음을 정복한 세계에서 늘어나는 인구를 조절하기 위해 인구 할당제를 시행하는 이야기를 담은 소설입니다. 이 책의 줄거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더 이상 나이를 먹지 않는 탓에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인구가 늘어나게 됩니다. 정부는 그런 인구수를 조절하기 위해 안락사를 신청한 사람들이 죽으면 그 수만큼 출산을 허가해주는 정책, 인구 할당제를 시행하게 됩니다. 소설에서는 인구 할당제의 시행으로 변해버린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아침 뉴스에서는 일기예보가 아닌 안락사를 통해 사망한 사람의 수와 그에 따라 출산할 수 있는 수를 알려주고 출산 대기자들은 뉴스를 챙겨보며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게 됩니다. 타인의 죽음을 기대하게 되는 사회에서 주인공 승재는 안락사를 신청합니다. 젊음을 유지하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노년의 모습을 한 승재는 하나의 불길한 뉴스를 보게 됩니다. 뉴스를 본 그날 승재는 귀갓길에 시카를 든 괴한과 맞닥뜨리고 추격전을 벌이게 됩니다. 승재는 괴한에게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저는 소설에서 안락사를 신청한 승재가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장면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자살에 실패한 사람들의 말하길 죽는 순간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고 살기 위해 발버둥 치게 된다고 합니다. 저는 승재의 안락사라는 선택이 하나의 자살 시도처럼 느껴져서 정말 인상 깊었는데요. 이 소설은 정말 재밌는 소설이고 죽음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게 된다는 점에서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소설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소설 익숙해져 간다는 것은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모건 하구의 달의 빈자리입니다. 달의 빈자리는 7살 아이인 서준과 민준 그리고 주인공이 며칠째 달이 뜨지 않자 달이 아픈 건 아닐까 걱정하며 약을 사다 주기 위해 달의 집을 찾으면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주인공 일행은 달의 집이 딱 밑에 있다고 생각하며 지하 주차장으로 향하는데요. 그곳에서 경비원을 만나 입주민의 갑질과 경비원이 받는 푸대접을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가장 좋았던 부분은 마지막 문단입니다. $500원짜리 동전은 주인공이 경비원이 흘린 것을 몰래 주워온 것입니다. 평소라면 500원은 그렇게 큰 돈도 아니며 귀한 돈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인공은 그 500원에 경비원의 따뜻한 마음씨와 좁은 경비실, 고장난 커피포트, 입주인의 하이힐이 전부 들어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500원짜리 동전은 달이 되어 그 누구보다 높이 뜰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글은 7살 아이의 시선을 빌려 이 세상을 현실적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7살 아이의 풍부한 상상력으로 달의 집을 찾아갔지만 그 이후에 이어지는 일들은 모두 현실이죠. 그리고 그 아이는 조금 빠르지만 세상을 배우게 됩니다. 달의 빈자리였습니다. 소설 에테르를 위하여는 목표의식 없이 사는 현대인들에 대한 비관적인 시선을 담으며 그것을 유머러스하게 풀어나가는 소설입니다. 해학적인 인물 나는 버스에서 한 여자를 발견하고 그녀를 간첩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말로 들으면 이해가 안 갈 수 있으나 일상의 모든 것들을 의심하고 세상과 동떨어진 시선으로 바라보는 인물의 성격을 나타냅니다. 주인공은 자신의 파트너인 가연에게 연락을 하지만 가연은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이에 실망한 주인공은 자신의 친구인 성우, 재윤과 함께 술집에서 대화를 나누며 술을 마십니다. 의미를 잃은 시덥지 않은 농담들은 시간이 갈수록 과열되고 농담을 하는 와중에도 친구들에게서 안 잊고 온 점들을 발견하고 자신의 관점으로 계속해서 독백합니다. 그러던 주인공은 갑작스럽게 한강에 가자고 말합니다. 그때 가연에게 만나자는 연락이 오고 주인공은 가연과 함께 그녀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가연과 만난 주인공의 감정입니다. 가연의 집에서 주인공은 에테르로 만든 글라이더가 갖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에테르는 주인공이 상상하는 가상의 물질로 현실 세계에 만족할 수 없고 상상의 것들을 쫓고 싶어하는 주인공의 내면 심리를 나타냅니다. 이야기의 끝에서 주인공은 버스에 다시 타게 됩니다. 버스에서 주인공은 지구에 온 지 3년쯤 된 외계 침략자를 발견했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주인공이 다시 현실과 상상 속을 헤매며 삶을 이어나갈 것을 암시합니다. 유명한 작가가 된 여우. 하지만 유명한 작가가 되었다고 해서 매번 좋은 소재를 떠올릴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글을 쓸 소재를 찾기 위해 여우는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여러 동물 친구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기 위해서요. 이건 우리 얘기잖아는 여우와 여행, 여우의 친구들, 여우의 책을 둘러싼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얘기잖아에서 날 살려주면 네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어줄 테니까 여우는 정말 아주 행복했답니다. 같이 마음에 드는 문장들은 여럿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너는 열심히 걷고 또 걸었잖아. 그게 여행이 아니면 뭐겠어? 라는 대사가 가장 좋아서 기억에 남았습니다. 이 동화는 남의 것을 자기 것인 척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지만 단순하게 그것만을 이야기하며 끝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여우라고 하는 주인공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해왔던 그 모든 여행들이 무의미한 것이 절대 아니었다는 것을 저 대사를 통해 명쾌하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방 안에 파도가 들이닥쳐 라는 소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소설은 바다에 잠겨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바다가 보인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주인공 또한 아침에 눈을 뜨니 바다에 잠겨 있었다는 이야기로 소설이 시작합니다. 바다는 눈에 보이기만 할 뿐 불편함은 없습니다. 움직이는 것도 숨을 쉬는 것도 예전과 똑같지만 그저 물에 잠겨 있고 하늘에서 물고기가 헤엄을 칠 뿐입니다. 소설은 전체적으로 몽환적인 분위기를 풍기며 나아갑니다. 덕분에 바다에 잠겨 있다는 설정이 그저 판타지적 요소로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인간이 가슴속에 담고 있는 응어리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았던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주인공은 바다가 보이는 것이 사람들의 헛소리라고 말하던 어머니에게 자신이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숨겼습니다. 그런데 주인공은 오래전부터 어머니에게 바다가 보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주인공이 바다에 잠긴 어머니를 봤을 때의 장면입니다. 결국 이 소설에서 바다라는 것은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디에나 있을 수 있고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 바다는 이 소설을 읽는 사람마다 자신이 품고 있는 무언가를 떠올릴 것입니다. 이상으로 작품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7cm의 두께는 짝사랑 이야기입니다. 인형탈 알바를 하는 화자가 자신의 담당자 승연을 좋아합니다. 이야기를 살펴보면 승연의 친절한 행동과 매력적인 외모가 화자의 마음을 사로잡은 듯 보입니다. 그러나 이는 화자만이 느끼는 감정일 뿐 내용이 전개될수록 승연의 위선적인 모습이 등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화자의 자존감 낮은 상상도 나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 화자는 승연에게 환상을 품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승연에 대한 화자의 시선이 다소 광능적으로 묘사됩니다. 민망해하실 수 있어서 직접 읽어드릴 순 없습니다. 허나 그것이 이 작품의 성격입니다.
그 성격이 궁금하시면 직접 읽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가장 좋았던 부분은 장난감 가게를 묘사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인형탈을 보는 아이들의 시선과 반응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생생하게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의 결말에서는 강선호라는 마술사가 등장합니다. 이 마술사는 화자가 어렸을 적에 동경했던 마술사입니다. 화자는 MT에서 이 마술사를 흉내내다 학생들에게 야유를 받았고 그 수모로 인해 마술사를 죽일 듯이 징후합니다. 그런 화자가 마술사를 직접 만나게 되었고 화자는 마술사를 죽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죽이진 않고 다시 이 일을 해야 하는 화자였기에 화자는 알바를 시작하기 위해 탈을 씁니다. 그리고 이 소설이 끝이 납니다. 이상입니다. 퇴근버스는 우리 학과에 재학 중이며 글의샘 활동을 하고 있는 17학번 장민우 학생의 소설입니다. 한 30대 직장인이 퇴근 시간에 버스에서 겪는 일을 테마로 쓰여진 이 작품은 우리 근처에서 흔히 볼 법한 청년의 일상을 포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줄거리를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주인공은 버스에서 한 여고생이 가방이 열린 채로 서 있는 걸 발견합니다. 며칠째 계속해서 마주친 그 여고생, 예지는 주인공에게 관심을 보이고 둘은 버스에서 마주칠 때마다 일상 얘기를 나누며 가까워집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예진과 주인공이 주인공의 전공인 기계공학에 대해 얘기를 나누다 다투게 되는데 마침 주인공의 근무 시간이 변경되면서 둘은 그대로 멀어집니다. 이 작품은 앞에서 설명한 예진과의 얘기와 더불어 주인공이 직장에서 겪는 스트레스에 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순수한 심상을 지닌 주인공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타인들과 사건들에 대한 때묻지 않은 해석은 독자들로 하여금 비슷해 보이는 일상일지라도 삶의 형태는 전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줍니다. 길지 않은 분량이고 중간중간 재미 요소들을 찾을 수 있는 담백한 문장들로 쓰여진 작품이기 때문에 모두가 편하게 읽고 즐길 수 있는 작품입니다. 이상으로 작품 소개와 추천을 마치겠습니다.